그래서 Y축의 값은 굉장히 작습니다. 이 키워드들이 아주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해 출간된 책들 중에서 정말 소수의 책들이 이 세 개의 키워드를 포함시킨 문자열로 포함한 상태로 책이 쓰여졌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여드리는 그 키워드들도 Y축의 절대값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이 그래프를 높이하는데 되게 난이도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Y축은 일단 Y축의 절대값들은 좀 무시하고 그래프 패턴 중심으로 이 구글 앵그램 뷰어가 표시하는 데이터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자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애플입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타이핑하시면 됩니다. 애플이라고요. 애플 키워드를 입력하면 이런 그래프가 보입니다. 앞에 것은 대문자로 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학생들 중에 이 그래프를 과일이 사과가 갑자기 유행했던 때가 있나봐요. 그때 뭔 일이 있었나봐요 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곳에 오렌지와 같은 키워드를 함께 입력해서 구분하려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오렌지는 원래 유명했었고 근데 인기가 떨어져가고 애플은 상대적으로 덜 인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네? 이런 식으로요.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에 대해서 의미를 찾아봐야 합니다. 실제로 그 학생이 해석했던 것처럼 애플이라는 과일이 흥행했던 때와 오렌지라는 과일이 흥행했던 때가 이런 식의 차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지? 와 같은 해석이 필요한 그래프입니다. 하지만 애플만으로 보면 1980년대 즈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애플이라는 키워드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책을 쓸 때 애플의 키워드를 갑자기 언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1980년대. 무슨 일 때문에 애플이라는 키워드가 갑자기 많이 상대적으로 언급이 되기 시작했을까요? 추정해보자면 회사 이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아이폰을 만들어준 그 회사가 창업하고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첫 제품을 내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그리고 어느 시기를 지나서 쭉 그래프가 꺾였던 이유는 그 애플이 한번 어느 시기에 흥행에 실패한 적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꺾였다가 2000년 즈음부터 다시 흥행을 하기 시작하고 뭐 그렇겠죠. 애플이라는 키워드가 저한테 어떤 의미냐면 애플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두 가지 의미 크게 나누면 회사라는 의미, 회사라는 의미와 과일이라는 의미 이런 형태로 어떤 문자열이건 간에 그 문자 키워드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의미들을 분기해내는 그런 새로운 테크닉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래프를 오해 없이 해석해낼 수 있을 테니까요. 이게 구글 앵그램 뷰어를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으셔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집중하셔야 되는 부분, 의미를 해석할 때, 패턴을 해석할 때 실수하지 않는 방법에 한 예가 됩니다. 그리고 언어를 다루시는 분들도 구글 앵그램 뷰어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언어가 언제부터 흥행을 했고 언제부터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요. 이것은 컬러와 이 두 가지 색깔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영어 단어의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COLOR, 그러니까 미국식, LOUR, 영국식. 이 키워드가 어떻게 흥망성쇠를 거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야겠죠. 저 그래프가 분기하는 지점, 저 교차 지점, 빨간색 그래프와 OUR, 파란색 그래프 OR, 이 그래프가 분기하는 1880년대 저 즈음에 뭔 일이 있었을까와 같은 이건 상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역사적으로 해석되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앵그램 뷰어가 보여주는 화면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여러분들의 전공 세계와 관련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사이트를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전공의 세계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그 세계에서 키워드를 발견하시고 혹은 선택하시고 그 키워드들의 조합, 여러 개의 키워드들의 조합으로 그래프 패턴을 만드시고 그 그래프 패턴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전공의 세계를 탐구해보시라라는 것이 저의 제안이고 이것이 수천만 권의 책을 읽는 약간 초보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천만 권의 책을 읽는 방법은 계속 진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초보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그 진화의 방향을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진화하게 될까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에서 하나의 문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have a solution, have a 구글 앵그램 뷰어가 처음에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인터넷에 이 사이트가 공개되고 난 다음에 이 사이트를 좋아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들은 문자들을 입력해서 본인들 관심 있는 문자들을 입력해서 그래프 패턴을 만들고 그 그래프 패턴을 해석하는 그 커뮤니티들이 막 만들어졌습니다. 그 친구 커뮤니티는 있고요. 여러 개가 있고 그 커뮤니티의 초기에 유행했던 흥행을 했던 그래프 패턴입니다. 문자는 두 개입니다. have a solution 그리고 have a problem. 빨간색이 have a problem입니다. 이 그래프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왜 저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1900년대 초에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딱 분기가 되더니 have a problem이라는 문자는 계속 늘어나고 증가하고 그래프가 상대적으로 해보 솔루션은 많이 언급되지 않고 이 그래프 패턴을 만들고 난 뒤에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걸 해석해보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겠냐라는 이제 놀이 같은 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의견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석하는 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 커뮤니티에서 합의봤던 그 해석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식의 데이터들은 그 해석에 정답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매우 위험합니다. 이게 정답이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이렇게 점점 합의를 봐간다면 그것일 수도 있겠네라고 이제 합의를 보는 거죠. 이것은 1차 세계대전과 1940년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세계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흐름이 우세해졌다라고 해석해보자는 어떤 제안이 가장 적절한 해석이 아닐까라고 합의를 본 사례입니다.
20세기 초에 있었던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지금 그때까지 쌓아놨던 인류 문명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이 길 계속 가도 되나? 우리한테 선택지가 있는 건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일곱 단이긴 하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거와 투표를 통해서 선출한 대표자가 세계대전을 일으켜버리는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이후로 이런 형태의 대의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의심을 했겠죠. 예. 그런 형태로 하지만 그것에 대한 다음 선택지는 없어 보이고 대의적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뭘 어쩌라는 거지? 뭐 이런 형태로요. 그렇게 해서 세계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흐름이 우세해졌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수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해석의 가능성과 해석의 여지가 계속 남아있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들한테 그 해석의 책임을 묻거나 해석의 주인이 되게 하거나 그런 역할을 우리들한테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사이트의 가장 커다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관심 있는 키워드로 시작해도 될 만큼 안쪽에 있는 데이터는 어떤 의미에서 무한하죠.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지금까지 만들어놨던 지식의 요체를 빅데이터로 탐구의 대상이 되게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또 다른 것으로 가겠습니다. 앞에 애플의 사례처럼 어떤 키워드들은 어떤 테크닉을 이용해서 그 의미를 분해내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분해내는 과정에서 이 구글 앵그램 뷰어가 제공하는 몇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 구글 앵그램 뷰어는 사칙 연산을 지원을 합니다.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하고와 같은 사칙 연산을 제공을 하고, 그 몇 가지 독특한 키워드의 용처가 조금 다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가 사용한 것은 lack of wildcard education입니다. 앵그램 뷰어가 와일드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이 lack of wildcard education이라는 이 문자열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저 와일드카드 위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 상위 10개를 보여줘. 예,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입력을 하면 아래와 같은 저런 그래프가 보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lack of formal education입니다. 예, informal과 formal, 공식 교육, 비공식 교육. 예, 그렇게 해서 lack of formal education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그 다음에는 lack of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의 부족, lack of proper education, sex education, 예, 그런 식의 상위 10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도 키워드들을 사용하시다가 이 와일드카드를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잘 적절한 위치에 사용해 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하는 그 의미에 조금 더 근접한, 그러니까 찾으려고 하는 것을 더 잘 도드라지게 보이는 그런 그래프 패턴을 만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도 사칙 연산의 한 예인데요. 이 부분은 PPT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으로는 독해가 조금 애매해서 설명드리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국입니다.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는 문자를 다루는데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를 복수형으로 다룬 것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를 단수형으로 다룬 그 문자로 구분을 한 겁니다. 위에 그 검색창에 입력한 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이즈 더하기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해즈, 이 둘을 더한 뒤에 가로로 닫습니다.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를 단수형으로 언급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이즈 더하기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해즈 가로로 닫고, 그리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를 나눕니다. 이것을 하나의 문자열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빨간색 그래프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R 더하기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have, 이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를 복수형으로 다룬 문자입니다. 이것을 가로로 닫고 다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로 나눕니다. 빨간색 그래프와 파란색 그래프가 저런 형태로 분개합니다. 1860년대를 기점으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그러니까 미국을 복수형으로 다루던 그 책들은 점점점 줄고 단수형으로 사용하는 책들이 점점점 느는 그래프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를 단수형으로 다루고 복수형으로 다룬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는 말 그대로 주들의 연합체, 그리고 어느 시기 전에는 주들의 연합체라는 것이 강조되었고, 그 시기를 지나면서 단일한 국가가 강조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어떤 역사적인 변화가 있었다라고 해석해 보자는 겁니다. 1860년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주들의 연합체로 해석되던 미국이 단일한 국가로서의 미국으로 변했을까요? 186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이나 혹은 여러분들 중에 현대사를 혹은 미국사, 역사를 전공하신 분들이 있다면, 서양사를 전공하신 분들이 있다면 수월하게 금방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걸 계기로 이런 변화가 실제로 있었네라고 금방 찾아보실 수 있지만,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금방 나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세계를 읽어내는 새로운 방법을 적용해보자라는 제안입니다. 수천만 권의 책을 대상으로 책을 읽는 아주 단초적, 그러니까 사소하고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하지만 이 방법에 적응을 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생활세계를 조금 벗어나서, 표현하자면 교양의 영역을 조금 벗어나서 여러분들의 전공의 영역을 건너가신 뒤에 전공의 영역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아이디어와 방법으로 이 사이트를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PPT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에 제가 웹사이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것을 PPT로 한 번씩 보여드리고 마지막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구글 앵그램 뷰어, 구글 북스 앵그램 뷰어라는 프로젝트의 의미, 제가 정리한 의미입니다. 수천만 권의 책을 읽는 새로운 방법, 그리고 이게 have a problem과 have a solution의 그래프 패턴이고, 이게 컬러와 컬러, 이게 leg of education, leg of wildcard education. 이 문자열을 잘 수정하셔서 여러분들도 한번 의미를 발견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이즈,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해즈, 미국을 단수형으로 다루고 복수형으로 다룬 그것들을 비교한 그래프고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안해보고 싶은 생각의 꼬투리입니다. 1억 권의 이 책에 담긴 지식을 표시하는 새로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앵그램 뷰어의 이 사용자 화면은 2010년에 처음 등장했을 때 이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기능이 추가된 정도입니다. 저 연도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라던가 코퍼스가 늘어났으니까 코퍼스를 선택하는 기능 정도가 추가되었을 뿐, 키워드를 빈도를 기준으로, 빈도와 연도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마, 그거 이상으로 변한 게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을까요? 어떤 게 가능할까요? 구글도 아직 못 찾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언젠가 이곳에 접근할 수 있는
이 사이트에 이런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들이 풍부하게 열릴 가능성이 있고 구글은 그래왔던 것처럼 그 기능이 접근 기회가 우리들한테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난이도로 내려온 뒤에 기회가 열린다라고 가정하고 나면 우리는 1억 번에 담겨 있는 지식을 표시하는 새로운 UI 혹은 UX 혹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진 것들이 여러분들의 전공 교재에 포함되고 전공 수업에서 사용되고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쓰거나 혹은 어떤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는 무언가 결과물을 만들 때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1억 번의 책을 다루는 그 방법이 자연스러워지고 익숙해지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대화를 하게 될까요? 한두 권의 책을 읽고서 한두 권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대부분의 대화와 달리 1억 권을 한 단위로 놓고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아직 전혀 상상도 안 되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떤 선택지가 가능할지 어떤 아이디어가 가능할지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미래에 발생할 현상, 물론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미래에 발생할 현상이라고 가정해 보시고 뭔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봤으면 하는 게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제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 사례입니다. 생활세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로 생활세계를 탐구하는 방법 그리고 세계를 읽는 새로운 방법과 도구에 익숙해지기 이게 이번 학기 이 수업 이 교양 수업의 목표입니다. 익숙해지시고 아이디어를 찾아보시고 우리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과거의 인류건 현재 동시대의 인류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방법에 익숙해지시면서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도 보고 남들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도 생각해보면서 대학 생활을 지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을 마치고 다음 사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